가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 우리의 독립 여러분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온 우리의 독립입니다. 혹시나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술영화, 즉 독립영화들을 누군가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너무나 재밌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의 방송 열심히 듣고 저희의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 번쯤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틱틱 붐에 이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서진 황금의 그 조각들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온기도 그저 바라본 채 그저 스쳐간 채 나는 일로 돌아왔고 애써 미소 짓는 너의 입술에 아직 남아있는 그 그늘처럼 모두 싸늘하고 너무도 차가워 오직 너와 나의 지금만이 눈부시고 늦바른 시간 속에 그보다 빛나는 너의 두 눈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만이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에게 그들과 같은 표정을
없이 미소 짓는 내 눈빛에 그저 난 바라본 채 믿을 수 없는 이 시간이 눈부신 오늘 밤 시간 속에 길보다 빛나는 너의 두 눈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방이 눈부신 오늘 밤 저 하늘 아래 길보다 빛나는 너의 입술에 빛나는 크리스탈이 되지 못한 나의 차가운 알루미늄방이 네,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누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그럼 군말하지 않고 바로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츠네오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는 할머니에 관한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길을 달려 내려오는 유모차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모차 안에는 비슷한 또래의 소녀, 조제가 있었죠. 사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하는 손녀, 조제를 유모차로 산책시키고 있던 겁니다. 츠네오는 썸을 타고 있는 카나에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어쩐지 순수한 매력과 신비로워 보이는 분위기를 가진 조제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어렵사리 연인이 된 조제와 츠네오. 그렇게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 어느 날, 조제와 츠네오는 각각 이 사랑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분명 사랑 이야기인데 영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연애를 훔쳐보는 것만큼 매우 현실적이고 무엇보다도 대사들이 심금을 울릴 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현실적인 장면들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찰하듯 깊은 대사들에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거든요.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으니 영화 속 대사들 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대사는 여행을 떠나 츠네오가 옆에서 잠드는 모습을 보며 조제가 하는 혼잣말입니다. 별로 외롭지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난 2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진 못할 거야.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겠지.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건 2사람의 끝에서 나오는 츠네오의 독백입니다.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헤어지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종류의 여자도 있지만 조제는 다르다. 내가 조제를 만날 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다. 크게 다칠 텐데 저길 봐 그림자가 흔들리잖아.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가수 이고도의 마우스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영화와 관련된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가 끝나고 집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봤던 수많은 영화들 중 하나인데요. 또 지금껏 우리의 독립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들 중 유일하게 영화를 본 직후에 저의 감상평이 남아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때 제가 쓴 감상평을 짧게 읽어드리면 영화를 다 보고 멍하니 있다가 영화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이동진 평론가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난 후에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그다지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화 자체는 영화 내내 뿜어져 나오는 불편한 감성이 저를 아주 조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 주인공이 멋있고 좋아서 추천합니다. 제가 썼던 감상평에서 말하는 이동진 평론가의 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글은 잠시 후에 영화에 대한 한 줄 정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나저나 고등학생 시절에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 정말 그대로 컸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영화에 대한 한 줄 정리와 평점을 남겨보는 시간입니다. 영화에 대한 한 줄 정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동진 평론가의 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드디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들의 축복이 있기를, 도망쳐야 했던 우리의 부박함도 시간이 용서하기를, 이 아름다운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조제의 뒷모습처럼 종국엔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진 않기를. 야,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영화가 더 좋아졌다는 말이 실감 가시지 않나요? 저도 언젠가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평을 이렇게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방송에 더 열의를 다해야겠죠? 아참, 저는 감상평의 일부를 보여드렸지만 만약 이 대본의 분량이 넉넉했다면 글의 모든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으니까요. 이 영화를 보게 되신다면 이동진 평론가의 글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 주고 싶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꼭 봐주세요, 여러분. 동인이 한 말을 안고 쳤지. 쓰다만 노트엔 검은 낙서일보. 희망 가득 내 꿈이 담긴 흰 노트는 그저 한숨만 나와. 목에
자,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누도 이신 감독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흥미가 생기셨다면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영화,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부디 한 주 알차게 보내시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우리의 독립, 제작의 김민경, 연출 기술의 김효정,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곧 다가오는 이번 기말고사만 끝나면 달콤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제 주변에는 겨울방학 여행 계획들을 짜느라 다들 분주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방학에 어딘가 특별하게 갈 곳이 계획되어 있나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어린 시절 살던 곳을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저에게 즐거운 추억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남겨준 장소가 어린 시절 살던 그 장소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지금 이 학교도 물론 저에게 충분히 행복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지만 어린 시절 살던 그때 그곳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제가 커가면서 그곳에 관한 기억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겨울에 다시 그 기억들을 들춰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연스레 변한 세월은 붙잡지 못해 사라져버린 버스와 내가 살던 동네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네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에게 힐링이 되는 장소는 어디신가요? 혹은 힐링이 될 것만 같은 장소는 있으신가요? 이번 겨울에는 지금 떠오르는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노래 크러쉬의 2411 들려드릴게요. 버스는 계속 달려 yeah. 배가 너무 고픈데 no. 없는 뒷자리 오른쪽에 앉아 창밖은 나보다 항상 밝아 마장동 정점 차고지부터 왕십리 옥수동호대교지 남해 압구정 러리어 shit 이곳은 내 입시학원 연습실 다시 막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 동호대교 위 야경에서 with me Houston에 stepping on my love for ya 이어폰을 꺾고 눈을 감으면 내 단독 무대 위가 보여 hey. This stop is in my dreams This stop is stage with This stop is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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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침이 밝아오네 배가 너무 고프네 문득 그때를 기억해 아무도 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을 때
No, 그때 난 지금의 날 꿈꿨을지 몰라. 매일이 반복되는 노선처럼 돌고 돌아. 가족들 친구들의 기대치에 비례하는 다가온 시선들을 외면하면서 또한 견뎌야 했고도 버텨야 했었네. 유일한 쉼터 241을 버스 안에서 매일 다짐했었네. 포기하지 않기로 자연스레 변한 세월은 붙잡지 못해. 사라져버린 버스와 내가 살던 동네.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네. 미안해. 수놓은 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별들을 묶어 별자리를 만들곤 했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어떤 별자리가 소개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놓은 별. 안녕하세요. 오늘 수놓은 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게 된 CUBS 아나운서 김선정입니다. 최근에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밤하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이 되면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더 빛나게 떠오르는데요. 저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게 될 별자리는 바로 북쪽 하늘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그리고 북두칠성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수놓을 준비 되셨나요? 함께 알아가 볼까요? 먼저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큰 곰자리의 주인공인 칼리스토는 빼어난 외모에 사냥 솜씨가 뛰어났던 공주였습니다. 칼리스토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는 그녀가 아르테미스의 추종자였던 점을 이용하여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꾸미고 그녀에게 접근했고, 칼리스토는 제우스와의 사랑으로 아르카스를 낳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칼리스토를 흰곰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르카스는 농부의 손에서 키워졌고 훌륭한 사냥꾼으로 자라났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칼리스토는 아들과 마주치게 되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르카스는 활시위를 당기게 되는데요. 이 광경을 보다 못한 제우스는 둘을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별이 된 칼리토스가 아름답게 빛나자 질투의 여신 헤라는 포세이돈에게 이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것은 이 별자리들이 바다로 지지 않는 원인 설화랍니다.
있으면 제가 선곡한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큰곰자리는 북쪽 밤하늘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별자리 중 하나랍니다. 북극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으나 특히 봄에 더 잘 보인답니다. 큰곰자리는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큰 거대한 별자리로 우리에게 익숙한 별자리 북두칠성을 찾으셨다면 큰곰자리의 절반을 찾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이 큰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큰곰자리를 다른 말로 북두칠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북두칠성의 이름 중 북두는 북쪽의 국자라는 의미이고 칠성은 7개의 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에 있는 별 미자르는 바로 옆에 알코르와 함께 가장 유명한 안시 쌍성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관측자로부터 미자르에서 3광년 정도 더 뒤로 가면 알코르가 있는 구조인데 알코르는 4등급으로 꽤 밝은 별이지만 바로 옆에 미자르가 상대적으로 워낙 밝은 별이라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알코르를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시력을 쟀다고 하네요. 그리고 큰곰자리의 알파별인 두브해와 베타별인 메라크가 북두칠성의 앞부분을 이루며 이들의 연장선상에서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큰곰자리에는 여러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흥미롭게도 큰 국자인 큰곰자리 위쪽에 작은 국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곰자리인데요. 작은곰자리는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인 북극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어서 밤하늘에서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별을 찾아내면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과거엔 북극선을 찾기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었겠죠? 오늘 수놓은 별에서 소개된 큰곰자리와 작은곰자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밤 하늘에 수놓인 별들 중 겨울철 별자리들을 찾아보며 여유있게 하루를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밤 공기가 차가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관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들으러 오실 거죠? 그럼 안녕. 지금까지 수놓은 별, 연출 기술의 김효정, 제작 진행의 김선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 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 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 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UBS